토트넘은 1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튼 울브스와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다. 승점 3점을 챙긴 울버햄튼은 승점 15점, 4승 3무 5패를 만들면서 12위로 올라섰다. 반면 토트넘은 첼시전에 이어 2연패 나락에 빠지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한 채 리그 2위, 승점 26에 머물렀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터뜨렸다. 전반 3분 오른쪽 측면을 흔든 쿨루셉스키가 뒤로 돌아 들어가는 포로에게 패스했고 포로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날렸다. 존슨이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 울버햄튼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45분 왼쪽 측면에서 쿠냐가 넘긴 패스를 파블로 사라비아가 완벽한 터치로 박스 안에서 잡아낸 후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다. 여기서 울버햄튼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사라비아가 넣어준 패스를 르미나가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토트넘의 부상자들의 공백이 느껴진 경기. 특히 수비진에서 이탈자가 컸다. 토트넘은 주전 포백 4명 중 3명, 크리스티안 로메로 퇴장 징계, 미키 반더벤 부상, 데스티니 우독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했다. 이 경기는 결국 수준 이하라 평가받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중앙 수비진을 형성했다. 여기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과 달리 상당히 수동적으로 경기에 나섰다. 점유율은 높았으나 주로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비율이 높았다. 센터백서 제대로 공이 돌지 않은 것이 공격 전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2연패 직후 인터뷰서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던 자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실망스럽다. 막판에 골을 허용한 것이 부끄럽다라면서 마지막에 페이스가 떨어져서 울버햄튼에게 찬스를 계속 내줬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9명이 뛴 첼시전서도 공격적으로 나서다 1대4로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은 수비 축구랑은 거리가 멀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왜 라인을 내리지 않았냐, 파워킹 더 버스 라는 질문에 나는 축구 감독이지 버스 기사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 스탠스를 이어갔지만 다시 한번 패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분명하다. 선제골은 좋았지만 그 뒤로 선수들이 수동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후반전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 스탠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단 2연패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애시당초 데이비스와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쓰면서 라인을 올리는 순간 실점은 피할 수 없는 세금과도 같다는 것이다. 영국 토크 스포츠의 로리 제닝스는 토트넘의 2연패 배경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리한 공격 축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생각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제대로 된 수비진이 없는 상황서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것은 토트넘에게 큰 부담이 된다. 울버햄튼전 토트넘의 문제는 공격 전술 때문이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경기에 나섰다고 혹평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소울메이트는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까?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12일 토트넘의 2019년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결승전 멤버 라인업을 언급하면서 다들 어디 갔나? 라고 조명했다. 토트넘은 2018-19 시즌 UCL 결승전에 올라 리버풀과 대결을 펼쳤다. 당시 손흥민,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윙크스, 무사 시소코, 데니 로즈, 얀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이럴트, 키에런 트리피어, 휴고 요리스가 선발 명단을 꾸렸다. 손흥민만 남고 다 떠났다. 요리스가 있지만 전력외로 분류돼 새로운 행선지를 찾고 있어 전력이라고 보기 힘들다. 손흥민과 팔방미인적인 역할을 해준 해리 케인은 독일의 축구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다.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두 사람의 공격 능력이 결합된 전설적인 파워로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PL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 조합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휘관, 디딕파관 등의 역할을 공유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그리고 둘 다 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타이틀을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라는 화려한 듀오를 제치고 여러 번 집어갔다. 케인은 그만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승을 이루기 위하여 이번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결정했다. 토트넘 측에서 케인을 남기기 위해 연봉 상승, 은퇴 후 앰버서더로서의 책임 임명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지만
그의 마인드를 유혹하는 것은 실패했고 결국 케인의 잔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에 도달했다. 그래서 토트넘은 재원 조달이라도 하자는 방향으로 운영체제를 바꾸었고 케인은 결국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을 결정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는 리그에서만 17골을 넣으며 지난 시즌에 득점왕으로 뛰어올랐던 니클라스 퀼크루의 16골이라는 기록을 깼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시즌에서 레버쿠젠의 승점 2점이 미달해 2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케인이 바라던 우승 트로피를 얻을 수 있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토트넘에 홀로 남게 된 손흥민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존재감과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받은 후 그라운드 안팎에서 높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인 제임스 매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 팀의 일원이라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매디슨은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엠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감탄했다. 그래서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응원해준 원정 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와 배려의 표시로 인사를 건네며 캡틴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 이외의 버질 반 다이크, 케빈 더 브라위너, 마르틴 웨데가르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의 EPL 최고 주장 탑 5에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와 함께 토트넘에서 일했던 스승으로 알려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그는 훌륭한 프로 선수다. 토트넘이 캡틴이 되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최고가 됐다. 그는 주장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수로서의 활약도 빼어나다. 그는 케인이 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격력의 공백 해결하는 프런트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중이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함께 손흥민은 이번 시즌의 최전방 공격수로 12번 출전해서 8번 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 행진의 시작은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다. 당시에는 토트넘이 볼을 먼저 잃어버려 0대1로 뒤져가고 있었는데 손흥민은 전반 16분에 마노르 솔로몬과 패스 플레이가 있은 후 공간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골을 만들었다. 그는 후반 19분에도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쇄도한 후 다이렉트 슈팅으로 팀의 4번째 골이 날리는 동시에 본인의 시즌 2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에 이어 다시 한 번 골을 넣어 이번 시즌 첫 번째 해트트릭을 이루었다. 소흥민은 이 골을 통해 총 4번의 해트트릭을 해내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활약을 보여주었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어 아쉽게 무산되었다. 그리고 전반 42분에 매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패스를 주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감각적인 터치로 경기를 만들었다. 이 골로써 그는 이번 시즌 EPL에서 4호 골을 내었다. 이 골은 토트넘에서 9월에 선정되는 이달의 골로 뽑혔다. 하지만 손흥민의 득점포 열기는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에 매디슨이 조르지뉴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하여 역습에 나섰다. 그가 패스를 준 것을 손흥민이 받아 골키퍼와 1대1 대결에서 또다시 골을 뽑아냈다. 이 골로써 그는 EPL에서 5호 골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았다. 그 뒤에 손흥민은 9월에만 6골을 넣는 환상적인 성적을 보여줘 EPL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어 유럽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수립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등 토트넘에서 152골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후반 21분에 매디슨과 브랜든 존슨이 연결된 패스를 받아가다 등 득점을 이어갔고 이 골로 그는 8호 골이라는 숫자를 챙길 수 있었다. 더욱이 그의 이 축구장에서 나온 골은 토트넘에서 10월의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런 놀라운 성적과 함께 따올린 1회의 이달의 선수상과 2회의 토트넘 이달의 골로 그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증명하며 그의 가치를 입증해왔다. 그는 12경기에 참가하여 8골을 넣으며 득점 왕 경쟁에 뛰어들어 앞으로의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